안녕하세요. 그동안 편안들 하셨지요? 오늘은 혈당지수와 혈당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당뇨병 환우수가 6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우의 수는 약 600만 명으로 이는 학회가 2012년 당시 2050년경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환우의 수 591만 명을 30년이나 앞당겨 초월한 것이며 2010년 당뇨병 환우수가 311만 명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당뇨병 학회는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약 1583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위험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혈당이 세포로 운반되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아 저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어 피로감과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되며 특히 뇌는 혈당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뇌 기능에 영향을 주어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신경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여 동맥 경화와 혈관 손상, 혈전 형성 등을 초래하고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뇨병 환우이죠. 당뇨병은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혈당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면 신체 기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고혈당이 지속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우는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중요하지요. 일상생활 가운데 식사 때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혈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만이 촉진되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도 지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와 함께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알려주는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혈당 지수는 특정 음식을 먹은 이후 2시간 동안 혈당이 상승하는 값으로 이 음식이 순수한 포도당에 비해 얼마만큼 혈당을 올리는가를 비교한 값인데요. 기준 음식인 포도당의 GI는 언제나 100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음식 100g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 빨리 올라가는지를 말해주는 지수로 혈당 지수가 55 이하이면 저혈당 지수, 56에서 69 사이면 중혈당 지수,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구분되는데 백설기와 쌀죽, 찹쌀경당 등이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혈당 지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로 혈당 지수에 해당 식품의 1회 섭취량이 얼마인지를 반영한 값으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량이 적으면 혈당 부하는 낮아져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당 부하는 혈당 지수 곱하기 1회 섭취량에 함유된 탄수화물 양 나누기 100입니다. 저혈당 부하는 10 이하고 중혈당 부하는 10에서 19 사이, 고혈당 부하 식품은 20 이상으로 구분하죠. 초콜릿은 고혈당 지수로 분류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초콜릿을 밥처럼 많이 먹지는 않지요. 이같이 혈당 지수값이 높은 식품을 적게 먹거나 낮은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는 혈당과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셈이 됩니다. 따라서 식사 중 많이 먹게 되는 음식과 탄수화물 양을 감안하여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알려주는 지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혈당 부하입니다.
그러므로 혈당 부하를 알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한두 개씩 집어먹는 군방과 찐호박, 메밀묵과 메밀전병, 도토리묵 등은 혈당 부하가 10 이하로 낮고 찐감자는 혈당 지수가 94점이나 되는 대표적인 고혈당 지수 식품이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양의 혈당 부하는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물론 찐감자를 밥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부하는 올라가지요. 같은 식품이라도 갈아서 액체로 만들면 흡수가 빨라 혈당 지수도 높아지고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표면적이 증가하여 소화 효소가 더욱 쉽게 작용하여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채 썬 감자볶음보다 으깬 감자가 더 혈당 지수가 높고 곡물은 도종을 할수록 조리 시 가열 시간이 길수록 물의 양이 많을수록 조리 과정에서 압력이 강할수록 혈당 지수가 올라가지요. 쌀죽의 경우 혈당 지수가 93점으로 매우 높은데 소고기나 야채를 섞어서 만들면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며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음식의 혈당이 얼마나 상승할지 궁금하다면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부하 역시 인터넷에 정리되어 있는 수치를 참고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편이 더 정확한데 까닭인즉 인터넷에 정리되어 있는 수치들은 일회 섭취량을 임의로 정해서 계산한 것으로 사람마다 일회 섭취량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 조절을 위해서는 고혈당을 유발하는 음식을 절제하거나 조금 드시는 것이 좋으며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들이라고 하더라도 과식보다는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양의 당질을 가지더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 당질의 흡수 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의 변화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동량의 밥을 먹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좋으며 아울러 채소류와 해조류, 우엉 등 식이섬유사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 주스보다는 생과일과 생채소 형태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조리할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조금씩 넣어주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혈당 지수가 낮더라도 지방 함량이 많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들도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